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롱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방에서 광역시에서 강의가 있는데 그 전에 아침에 일찍부터 새벽부터죠, 울산 들렸다가 그리고 대구를 들렸다가 그리고 대전을 가야 되는 스케줄인데 제가 울산 스케줄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울산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다 멈춰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들었으면 전국 부동산이 멈춰 섰다고 하면은 뭔가 되게 공포심이 심하고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인 게, 전국 부동산이 멈춰 섰다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IMF 98년도 그때 전국 부동산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IMF가 터졌을 때 서울만 아니면 경기만 이렇게 터진 게 아니라 전국이 다 터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생각해 보면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이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은 진짜 아니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그런데 전국 부동산 시장이 다 거래가 안 되고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수급을 떠나서 뭔가 다른 여건이 부동산 시장을 타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지난 5년 동안 쌓여왔던 규제들, 그리고 대출 중지, 공포 언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침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부작용도 그만큼 전국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울산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다가 올해 한 3월, 4월까지 오다가 좀 늦게까지는 4월 말까지 오다가 지금은 이제 발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는 전세 월세가 주로 되는데 월세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요. 왜냐면 월세 공급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대출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만약에 단순히 1억 5천짜리 집을 월세를 올라 그러면 당장에 이분한테 1억이 넘는 현금이 있어야만 하는데 주로 이렇게 안 하고 1억 5천 중에서 1억 정도는 대출을 받고 나머지를 보증금을 좀 받고 월세를 받는 식으로 해서 자기 투자금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수익을 얻는 구조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나와도 금리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해도 월세를 놨을 때 내가 가져가는 이 수익률 구조가 굉장히 많이 꼬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도 월세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2010년도 안팎의 시장에서는 지방시장에 대출을 끼고 월세를 받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책에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요즘은 불가능해진 지가 꽤 돼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한 1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대출이 놀랍게도 예전에 한 1억 1천 가까이 나왔거든요. 1억 1천 가까이 나온 다음에 보증금 2, 3천을 끼고 월세를 받으면 대출 이자를 낸 다음에 아파트 한 채당 정말 잘 나오면 한 35만 원까지 남거든요. 한 15에서 35 정도 남아서 이런 아파트를 한 20채 모으면은 한 달에 월세가 500이 세팅이 된다. 이런 이론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은 그 지방시장의 아파트도 올라간다. 이런 구조로 소액 투자, 지방 소액 투자로 아파트를 사모아서 월세 수익과 차익 수익을 둘 다 올린 분들이 책을 내기도 했고 강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진 이유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고 엄연히 따지면 경락잔금 대출이란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경락잔금 대출은 예전에 원래 따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나라에서 정한 기관이, 사실 국가나 다름이 없어요. 법원이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준 근거를 가지고 은행이 약간 보너스를 준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이 엄청 위축이 되면서 월세 세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와보면은 올해 한 3, 4월까지 들어왔던 투자자분들, 아니면 예전에 들어왔던 투자자분들이 전세를 내놓은 매물 정도는 있는데 월세가 잘 없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월세화를 가고 싶어도 월세 공급이 딸리는 곳들이 나오고 있고 전세 매물이 조금씩 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하시면 편해요. 지금 전세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월세를 놓으려 그래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월세가 어렵죠.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올라간 거예요. 돈의 값어치.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돈을 빌려오면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높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맡겨요? 예금금리 올라갔잖아요. 돈의 가치가 올라갔죠. 은행에서 돈을 꺼와요? 이자가 올라갔죠. 돈의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전세로 받는 이 목돈의 개념 자체가 올라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할 수가 있겠죠. 누가? 임대인이. 그러니까 전세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공급이 많아지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뭐냐면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시장 자체를 죽여놓으니까 매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초이스가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초이스를 하시냐면 전세를 놔버리는 거죠. 왜냐면 전세를 안 놓고는 방법이 없는 게,
예전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공실로 두고 팔고 싶으니까 대출을 받았는데 이마저 다 틀어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이 대출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마저 전세로 돌아갑니다. 월세 못 놓고 전세로 가고, 절세 원래 놓을 사람 있고, 매매하다가 전세로 가고 있으니까 전세 공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월세가 많이 소화를 시키고 있고, 경기도는 전월세가 섞여 있고, 지방으로 올수록 좀 더 이게 이 비율이 달라지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전세 공급이 부분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같은 곳, 울산이나 아니면 목포나 포항 같은 곳은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여기 대기업이 사람을 뽑으니까 인간이 들어올 거다. 사람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 일하는 인구수 대비, 인구와 대비해서 사람에 비례해서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직접 확인을 했지만 목포나 아니면 여기 울산이나 전부 다 일자리에 사람 뽑는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한번 바닥을 치고 다시 사람을 뽑아야만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자리를 뽑는 건 맞는데요, 사람이 안 와요.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구인구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구조가 대기업 자체에, 그러니까 여기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연봉을 많이 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연관업체나 하청이 많은데 하청은 이 구조상 돈을 많이 주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파악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월급을 올려주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더 줘서 뽑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 와서 일을 하려면 일단 내 일상 자체를 일로 옮겨야 되는데 벌이가 시원찮으면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뽑히고 있고, 이 상태로 가면서 수주를 받아놓은 건 많아요. 일감은 많이 쌓여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작업 속도가 더디다,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추가적인 인구 유입은 없죠. 이게 위로 많이 올라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높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조선업이나 중공업이나 화학산업이 활기를 띨 때 해당 도시들의 부동산도 많이 올라갔고, 이때 주택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다가구 다세대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자연재해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간 곳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목포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지금 다가구 지었다가 공실이 굉장히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들은 투자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부동산은 그냥 돈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있어야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던 쇼핑을 하던 공원을 거닐든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먼저 해결이 돼야 모든 값어치가 나오는 거예요. 강남 일자리죠. 마포도, 그리고 중구도 전부 다 일자리예요. 강서구 보세요. 마곡지구 들어오면서 천지개벽했잖아요. 전부 다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있다 해도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면 그 값어치가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용인시에 하이닉스가 공장을 유치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법인세를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있었는데 가지 않고 굳이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기어 올라와서 용인의 자리를 잡은 이유는 사람이 뽑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면은 지역을 한 번만 이동을 하면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그 성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동네, 특히 이제 되게 잘 사는 동네예요. 거제도, 울산, 목포, 포항 다 엄청 잘 사는 동네는 맞는데 사람이 뽑힐지 안 뽑힐지, 또 그 사람이 다 대기업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분들이 뽑혀서 와서 일을 해주면서 집을 필요로 해야 집값도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침체가 많이 돼 있는 곳이 많아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울산 같은 경우는 좀 놀랍게도 사람들의 유동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상승을 못했어요. 그만큼 인구 유입이 못 받쳐준 거예요. 뭐냐면 투자자가 들어와서 아무리 집을 사고 뭔가 이렇게 해도요, 전세가 받쳐주고 분위기가 받쳐줘야 이제 상승폭이 나오는 건데 전세를 받쳐주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인구 유입이 느리니까요. 일자리가 늘어나지가 않고 줄어든 상태에서 늘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시든 간에 일자리, 이 도시의 체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옴에 비례해서 그 사람들의 수익이 늘고 줄어듦에 비해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번 동네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나온 동네들은 고급 주거시설이 나오면 그게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울산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파크 문수로 가보시면은 굉장히 비싸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울산 남구 쪽에 교육열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런 거 파악하고 다니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울산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침체되어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 사람들이 오다가 발길이 끊겨 있고
사람을 구하고 있지만 사람이 안 구해지고 있고, 그래서 인구 유입이 더딘 상태이고 경기는 살아난다고 하지만 여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의 모습은 뭐 수급의 문제도 있고 광역시니까 고정적인 인구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대기업들이나 사업이 어떻게 움직이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